다주택자의 외곽 아파트 처분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양극화에 기름을 붓고 있는 형국이다.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감면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일시적이죠. 그러면 이거는 한시적이 될 수도 있고 이제 다 같은 말입니다. 2주택자 양도세 감면. 이것이 지금 지금 법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올지는 이제 5월 초가 되면은 나올 겁니다. 그러면 6월 1일이 기준점이 되죠. 6월 1일이 이제 종부세 그리고 재산세를 포함한 지금 보유세에 대한 여기가 이제 기준일이 됩니다. 그래서 6월 1일 이전에 처분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세금은 보유세에 대한 세금은 상당히 완화가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감면이란 단어입니다. 감면. 종부세에 대한 감면 유력.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종부세란 부분 그리고 앞으로도 양도세란 부분도 같이 지금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지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세금을 감면해 주겠다 아니면은 제외시켜 주겠다는 것은 이것은 지금 조세적인 부분에서는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 모든 이익에는 모든 이윤에는 반드시 세금이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1주택자도 마찬가지지만 2주택자도 마찬가지고 이 양도세라든가 종부세에 대해서 누구는 어떤 시기별로 아니면은 대상에 대해서 감면이라든가 뭐 제외시켜준다는 것은 이 조세에 대한 조세 형평주의에 맞지 않습니다. 사실은 1주택자도 세금을 다 내야 돼요. 양도세. 그러나 1주택자에게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이제 특별하게 감면해 주겠다. 제외시켜 주겠다는 것이 지금 그 혜택이죠. 하나의 엄청난 혜택입니다. 그래서 2주택자에 대해서 양도세뿐만 아니고 종부세를 감면해 주겠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혜택입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정부가 양극화를 공인해 주겠다는 겁니다. 양극화를. 당연히 여기서 보시면은 종부세뿐만 아니고 양도세가 이렇게 한시적으로 완화가 된다 그러면은 이 어마어마한 혜택을 사람들은 다주택자들은 그냥 버리겠습니까? 이 혜택을 최대한 이용해 하려고 하겠죠. 그러면은 뭐 지금 공시지가 1억 미만의 아파트들이 여러 개 있다. 미만의 아파트에 대해서 뭐 다주택 뭐 다세대나 원룸 같은 건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주택에 관해서 지금 다주택자에게 퇴로를 준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혜택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다주택자는 무엇 때문에 좀 처분하려고 하는 거죠? 사실은 세금이란 부분이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세금이라는 부분을 감면해 주기 때문에 더욱 강한 유인책이 되지만 사실 세금이란 부분이 아니고 이것은 시세적인 장면이죠. 시세죠. 자, 지금 국면에 있어서의 지금 진행 경로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ABC라는 아파트가 세 채 갖고 있고 그리고 D라는 아파트를 한 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똘똘이 한 채로 모아서 한 채로 가는 경우 한 채로 가는 경우가 ABC 세 채로 나눠서 10억 세 채를 사고 30억짜리 한 채를 사는 것보다 수익률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윤 추구의 방식이 다른 문제예요. 이거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에 있어서의 이런 커다란 양극화에 대한 문제를 이것을 사람들이 다주택을 선호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선호하지 않는다는 문제인 겁니다. 왜? 이윤 추구 방식에 있어서 손해기 때문에. 똘똘이를 한 채로 가는 것이 가장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금에 대한 문제는 후차적인 문제라고 했죠. 그러면 10억짜리 세 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그 10억짜리 세 채보다는 30억짜리 한 채, 똘똘이 한 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시세 상승이라든가 이윤 추구의 방식에 따라서는 이것이 가장 현명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현명한 방법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주는 거죠. 양도세라든가 종부세 이런 문제들은 퇴로를 열어준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다주택자들에게는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항상 두 가지 지금 측면에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득이 될 수도 있고 실이 될 수도 있고 양도세라든가 종부세를 감면해 주면은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마찬가지지만 양극화를 더욱 부풀릴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거는 지금 양도세라든가 종부세를 감면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는 사실은 양극화를 정부에서 공인해 주겠다는 거죠. 양극화를 부추기는 겁니다. 그런데
인수위에뿐만 아니고 공약을 다 했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고 윤석열 후보도 다 공약을 한 거예요. 양도세뿐만 아니고 종부세 감면은.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양극화 해소입니까? 그래서 지금 얘기가 좀 다르게 나오고 있는 것이 가장 좋은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장이 아닙니다. 성장은 오히려 더 양극화를 더욱 붙일 수가 있죠. 네, 부축입니다. 양극화를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겠습니까? 네, 이것은 바로 저는 이 부동산의 입장에서입니다. 이거는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저출산. 네,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한 거고, 그리고 우리가 임금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윤, 임금, 네, 소득 이런 측면에 있어서의 양극화를 해소하는 방법은 가장 좋은 방법은 성장이 맞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에 있어서의 성장은 오히려 양극화를 부추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른 문제죠 항상. 그리고 네, 그 이면에는 또 다른 문제. 어떠한 정책이든 모든 사람에게 이득이 되는 정책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일부는 항상 소외됩니다. 이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밖의 마이너스 성장 때문에 연준에서는 다시 마찬가지죠. 연준은 이건 뭡니까? 이게 사기업이죠, 사기업. 공기업이 아닙니다. 네, 며칠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거 유태인들이 장난친다고 도구죠. 금리를 가지고 장난치는 도구라고 했습니다. 연준은. 그래서 이거는 정부 기업도 아니고 정부도 아닙니다. 연준이란 것은 FED, FRB 이것은 사기업이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빅스텝을 계속 얘기하다 빅스텝 보폭을 줄인다 이 문제를 또 나오는 겁니다. 금리를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금리를 올렸어요. 그러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무엇입니까? 경기 침체입니다. 리셉션. 예, 경기 침체가 반드시 따라옵니다. 그럼 자,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금리가. 예, 반대로 금리가 내려가요. 그러면은 당연히 화폐 공급량이 늘어나죠.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는 네, 현금 가치가 하락합니다. 현금 가치. 화폐 가치가 하락하게 됩니다. 이 현금 가치,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무엇이 따라옵니까? 자산 가격을 끌어올립니다. 네. 자산 가격, 집값을 포함한 이 자산 가격을 끌어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연준에서도 빅스텝을 해서 금리를 50bp, bp 아니면은 0.5포인트, 퍼센트 포인트라고 합니다. 이걸 금리를 이렇게 빅스텝이죠. 이렇게 크게 올리게 되면은 경기 침체가 따라오기 때문에 네, 성장에 대한 이런 부분들 그리고 고용에 대한 문제들, 소득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소비 네, 이런 문제들, 고용에 대한 문제들까지 전부 다 악순환을 작용하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다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리를 올리는 것은 물가를 안정시키는 효과는 분명히 있죠. 네, 그래서 정부의 가장 큰 목표는 성장보다는 오히려 물가 안정입니다. 그러면은 물가를 안정시키는 대신에 양면이라고 있습니다. 항상 동전의 양면. 대신에 경기 침체를 가져오고 금리를 내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금리를 내리게 되면은 소비도 늘어가게 되겠죠. 고용도 늘어가게 되겠고, 네. 그리고 소득도 늘어날 수 있지만 반대로 현금의 가치는 하락하고 자산의 가치는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이 또 다른 버블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이 항상 양면적으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셨지만, 네. 지금 양도세라든가 종부세를 감면해 주는 것도 항상 동전의 양면과 같아. 네. 그래서 누군가는 이득을 보고 누군가는 손해를 보지만 그것은 오히려 더 양극화를 네,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문제가 된다. 그런데 지금 벌써부터 지금 사람들은 움직입니다. 기산일이 6월 1일이라고 했죠. 네, 6월 1일. 그러니까 종부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6월 1일 기산점이니까 기준이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기서는 재산세, 종부세. 그래서 지금 아파트 값이 어디를 정리하겠냐 이겁니다. 어디를. 양극화 심해지는 이유가 지금 외곽 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외곽 쪽부터 먼저 팔자는 거며. 모든 아파트를 다주택자들이 팔 수는 없습니다. 네. 한 채는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강남밴 외곽이 지금 양극화로 떨어지고 있고, 서울 강남밴, 여기 보시면은 밑에 있습니다. 다주택자. 네. 외곽 아파트부터 처분한다. 이거는 당연하죠. 당연. 네, 세 채를 갖고 있든 다섯 채를 갖고 있든 결국에는 똘똘이 한 채로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에 가장 이득이 된다고 했습니까? 시세 상승에 가장 이득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혜택을 줄 때 다주택자들이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 자산의 가격, 내 자산의 가치를 생각해서 하는 겁니다. 네, 이것이 세금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한번 말씀드렸고, 그리고 밑에 있습니다. 다주택자들이 이른바 핵심 지역에 여기 있습니다. 다 아는 얘기예요. 지금 다 아는 얘기를 이 사람이 하고 있는데,
이른바 핵심 지역에 똘똘이 한 채를 보유하고 다른 매물은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처분할 가능성이 높다. 이거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양도세와 종부세에 대한 이런 혜택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못했다. 라는 부분인데, 이런 혜택이 주어진다면은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고, 이것은 어마어마한 양극화를, 네, 시발점이 된다. 또 다른 또 양극화의 시발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피스텔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공동주택뿐만이 아니고 오피스텔도 이제는, 네, 또 양극화에 대한 문제가 오피스텔까지 다 전이되고 있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전반적으로는 저는 뭐 지금 종부세뿐만 아니고 양도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면 조치라는 부분들은 지금 뭐 기존의 집의 공급을 나오게 하는 효과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양극화를 오히려 더 가속화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고, 말씀드렸지만 지금 다주택자들이 똘똘이 한 채를 가는 이유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똘똘이를 가는 이유는 또 복습을 해보면은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 세금 부분이 아닙니다. 절대로 이렇게 놓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내가 가장 유리한 자산 배분이다. 자산 배분이기 때문입니다. 자산 배분. 예, 이것은 시장 경제의 논리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가장 유리한 자산 배분. 그리고 나에게 가장 극대의 이윤을 찾아가는 포지션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그 포지션이 뭡니까? 부동산에 있어서는 똘똘이 한 채다. 애매한 거 10채 갖고 있고 100채 갖고 있어봐야 이제는 그 시대 아닙니다. 모든 아파트가 다 올라가고 모든 아파트가 다 내려가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더욱 가시화되거나 지금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